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결국 약속, 민주주의 가장 원칙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룰을,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결국 4.19 혁명이라고 하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 장면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정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요.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4.19 혁명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3.15 부정선거, 김주열, 김주열이라는 학생, 김주열, 그리고 이승만의 하야.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하면서, 일단 지금 정부가 지금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잠깐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서요. 과도 정부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과도 정부. 그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허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이름이야. 장면도 사람 이름이고 허정도 사람 이름이야. 외자예요, 외자. 그러니까 허정이라고 하는 인물, 당시 그 외교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가 이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개헌이에요. 이제 이번 개헌은 그 앞에 있었던 뭐 발췌 개헌이라든지 4.4 오입 개헌과 좀 다르게 무언가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어떤 그 정부 형태를 반성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개헌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개헌의 모습은 뭐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줬더니 이거 너무 독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권력을 몰아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도입한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라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 여러분, 내각 책임제는 뭘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본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본이 내각 책임제예요. 일본은 천황이 있고, 그러니까 천황은 뭐 그냥 상징적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수상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근데 뭐냐면 총선에서 이기면 그 집권 여당이 권력, 그러니까 행정까지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절대 의석을 차지한 그 당이 아예 행정까지도 담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내각, 그 행정이 어떤 그 이끄는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는 거고요. 내각 책임제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양원제가 이제 들어오죠. 민의원과 참의원. 그러니까 민의원은 뭐냐면 일종의 하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상원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참의원이 상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직선제, 지금 현재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예요. 우리는 뭐 상원, 하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 우리 헌정사에서는 독특한 그런 형태가 4.19 혁명의 결과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장면 총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은 윤보선이고요. 총리 장면인데 총리가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때는 그냥 상징적 존재로서 있는 거고요. 장면 총리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각 책임제예요. 자, 이 장면 정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4차 개헌, 이 부정선거 처벌. 왜냐면 이제 앞에 지금 이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4.19 혁명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사범들을 아주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개헌을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한번 4차 개헌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못 가요. 60년도에 이제 4.19 혁명이 벌어졌는데, 61년도에 바로 정치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5.16 군사 정변이라는 것이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군인들, 그 정치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불법적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국민들이 장면에게 지금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 북한과의 어떤 그 적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일단은 안정이 필요하다. 그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명분으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정부의 모든 기능은 다 스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세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중심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3차 개헌, 이거 다 무효시키는 거예요. 무효시키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 5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5차 개헌, 그리고 단원제. 대통령 중심 이제 4년 중임. 네, 4년 중임.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발췌 개헌, 그러니까 그 4년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어떤 헌법과도 상당히 유사한 헌법이죠. 다시 이제 돌아간 거예요. 4년 중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2번밖에. 여기까지. 또 한 번 선출된다면. 그리고 단원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4.19 혁명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결국 군사정변에 의해서 그 민주정부 무너지고 다시 개헌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군인들이 정치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법을 이겨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명분이 뭐였냐면 잘 살아보세요. 네. 가난을 극복하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난을 극복하겠다, 해보겠다 라는 기치를 걸고 나온 게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박정희 시대 제3공화국이라고도 하는데요. 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고 2공화국이 장면 정부, 3공화국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3공화국은 출발하게 되는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